왜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국내에서는 그녀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들이 터질까요? 이번 체코 순방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지금 국힘은 더 이상 싸울 명분을 잃은 걸까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포기한 것은 과연 어떤 전략적 패배를 의미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체코에서의 윤 대통령 부부의 반응은 왜 철저히 감춰져 있는 걸까요? 선택적 행방 묘연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왜 그들의 위치와 행보가 분명치 않은 걸까요? 국힘 당직자가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상병특검법 상정 이후 어떻게 흐름을 바꿔갈지 우리는 무언가 큰 변화를 예상해야 할까요? 필리버스터 대신 회의 보이콧을 택한 국민의힘, 그 선택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국민의힘이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은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 변화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치권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무용론이 제기되며 김 여사 방어에 대한 부담감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보이콧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힘이 이전까지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방송사업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매번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대신 보이콧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필리버스터로 인해 당내 피로감이 누적된 것과 더불어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이번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저는 이번 보이콧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강한 항의의 표시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피로를 안겨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이콧은 정책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국민의힘에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필리버스터의 반복과 보이콧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대안적인 정치적 전략을 찾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신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와 그에 따른 파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복잡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들이 이미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했고, 과거 2차례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만큼 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론의 반감을 고려한 선택이었을까요?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관여, 여당 공천 개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에 대한 비호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은 아닐까요? 여당 내부에서는 언제까지 김 여사 리스크에 휘말려야 하나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과연 여당은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결과에 이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명태현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파일은 김 여사가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는 폭로를 담고 있어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월 지리산의 칠불사에서 만나 김 여사의 총선 개입을 폭로할지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이 폭로를 조건으로 비례대표 앞자리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명태현 씨,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 조작 의혹도 김 여사 리스크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손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러한 의혹들을 탄핵 사유로 묶어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함께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20%, 리얼미터 조사에서 27%로 모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여권 내부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현재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당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국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도 잃을 수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들도 여사님이 공개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국민 앞에 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내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야당의 공격이 지나치다고 비판했지만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언제까지 김 여사 리스크에 묶여 수비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여당 내부의 혼란을 틈타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몰락해가는 용산 눈치 보지 말고 민생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으며 조국 대표는 김건희 의혹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3병 특검법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여당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류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소수의 목소리로 남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렇게 급격히 추락한 것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